오늘은 8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올 초에 특히 월요일 블랙 먼데이였죠. 8월 5일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지수 상승폭을 보면 S&P 500 지수가 현재 18.8% 상승, 나스닥 종합지수가 21.15%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2% 상승했고 SOXX ETF 기준으로 26.1%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과거 10년 동안 연평균 12% 정도 상승했는데 지금 18.8, 19%나 아직 8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더군다나 이달 초에 크게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세 지수의 평균 상승률은 22%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계절적 상승폭을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가는 7월까지 상승을 하다가 8, 9, 10월에 하락 후에 다시 11월부터 연말 연초 상승을 해왔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2달 동안 가장 수익률이 높은 달이 바로 11월입니다. 작년에도 8, 9, 10월 하락 후 11월부터 상승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8월 초에 크게 폭락 후 다시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전 최고치에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다우지수 0.06% 남았고 S&P 500 지수 0.6% 남아서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아마 사상 최고치 또 넘어가리라 예상이 됩니다. 거의 다 원위치로 올라온 상태지만 기술주들이 이달 초에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는 아직 4.3% 남았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고치까지 아직도 13%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연준은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로 금리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화한 2022년 초부터 빠르게 인상을 해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연 5.5%로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23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이 기간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서서히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고 최근에는 경기 침체 우려마저 커지니까 시장 전문가들은 오는 9월 17일, 18일 열리는 연준의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 거의 100%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사실상 쐐기를 박자 금융시장이 반색한 것입니다. 증시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중소형주 2,000개 종목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가 가장 큰 반응을 보이면서 날개 단 듯 솟아 올랐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3.19% 오른 221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우 지수가 1.14%, S&P 500도 1.15%, 나스닥 1.47% 각각 1%대 뛰어 올랐는데 러셀 2000 지수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3.2% 가까이 올랐으니까. 특히 지역은행주들의 맹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지역은행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 SPDR, S&P 지역은행 ETF, KRE는 전일 대비 5.08%나 급등을 했습니다. KRE ETF에 속한 이 종목들의 주가들이 일제히 상승을 한 것입니다. 금리가 인하가 되면 차입 비용이 낮아져서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매수세가 몰린 것입니다. 러셀 2000 지수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 가운데서 시가총액 기준 1001위부터 3002위까지 2000개 기업의 주가를 가중 평균한 지수입니다. 중소형주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하는 대형주들과는 달리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금리에 더 민감한 것입니다. 그동안 빅테크 중심의 랠리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던 중소형주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고무가 돼서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10.23%나 상승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은 향후 입수되는 새로운 경제 지표, 경제 전망, 리스크의 균형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상 궤도에서 벗어나는 경제 지표가 튀어나올 경우 연준의 정책 대응 능력을 묶어두지 않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더 이상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에 앞서 과열됐던 때보다 상당히 둔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 여건이 더 냉각하는 것을 원하거나 환영하지 않는다면서 강한 노동시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현재 실업률인 4.3%는 역사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현재 연방기금금리 수준은 노동시장 여건이 추가로 악화한다고 해도 연준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다가온 후 4년 반이 지났다면서 팬데믹과 관련된 최악의 경제적인 교란 상태는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파월 의장이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공식화하자 금융시장은 일단 환호했습니다. 앞서서 그 전날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주최로 시작을 한 심포지움에서 페드 인사들 대부분은 9월에 통화정책 전환, 피벗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는 심포지엄 개막에 앞서서 CNBC에 9월에 금리를 내리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페드가 통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완화하고 미리 신호를 충분히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도 폭스 비즈니스를 통해서 인플레 하락은 우리가 올바른 궤도로 가고 있고 고용시장도 전반적으로 건강하다는 자신감이 더 들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잭슨홀 회의에 참석한 다른 연준 인사들도 파월 의장과 보조를 마쳤습니다. 오스탄 구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FOMC 위원들은 거의 모두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고 올해와 내년에 다수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금리 인하 속도와 규모는 경제 지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둔화했다면서 우리의 첫 금리 움직임을 조금 앞당기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잭슨홀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여지가 커졌습니다. 한은 총재는 이달의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잭슨홀 미팅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통화정책은 미국과 방향성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조정폭과 횟수는 미국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5.5%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보다 2%더 낮은 3.5%인 만큼 상대적으로 인하를 할 여력이 적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오는 9월에 금리를 0.25% 인하할 확률이 64.5%, 0.5% 인하할 확률은 35.5%로 반영이 됐습니다. 파월 발언 이후 0.5% 빅컷 가능성이 전일 대비 11.5%나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시티그룹과 JP모건 등 월가는 FOMC가 9월과 11월 각각 0.5%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국채금리 하락했고 미국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자 국채금리는 뚝 떨어졌습니다.